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건 삼각함수인데 이제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그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ABC.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가 돼? A분의 C.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이 단원에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뭐 어떤 얘기를 조금 할 거냐면 각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각. 근데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처음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동경이라는 말이 나와. 동경. 근데 이 동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각의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 각의 기준이 되는 선. 그걸 이제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초선. 그랬을 때 이 시초선과 이루는 요 각 있지.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한다. 동경. 그래서 이 시초선인 요 반직선과 요 반직선이 이루는 요 각을 뭐라고 한다고? 동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각의 크기를 측정하면 뭐 알파, 도 이렇게 표현하겠지. 근데 우리가 전에는 기껏 해봤자 한 바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어. 즉 360도 범위 내에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30도만큼 더 가. 그럼 390도지. 그럼 걔도 얘를 나타내는 거죠. 두 바퀴를 돌아. 그러고 30도만큼 더 가. 그래도 얘를 나타내는 거지. 이제는 360도를 넘어가는 각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봐봐. 요 동경을 나타내는 표현은 알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알파도에다가 360도를 더해도 이 동경을 나타내는 거겠지. 또 알파도에다가 360도 두 바퀴를 돌려도 이 동경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이 동경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 많아. 그래서 우리는 저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타는 360도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현한다. n은 정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n이 정수잖아. 그럼 0일 때는 그냥 이 알파도야. 근데 양수일 때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360도 더하기 알파도 그리고 뭐 720도 더하기 알파도. 그럼 n이 음수일 때는 각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식의 반대 방향이 있지. 이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양의 방향. 그럼 식의 방향은 음의 방향인 거야. 그러면 n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알파도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식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양의 방향으로 알파도만큼 가는 거지. 그래도 동경은 얘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돼? 이러니 알겠어? 그래서 식의 반대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 양의 방향. 식의 방향은 음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90도래.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얘가 시초선이야. 그러면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플러스 90도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거지. 이게 시초선이야. 그럼 수직이니까 얘는 얘가 직각이거든? 이렇게 가는 게 90도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0도 아니 마이너스 한 210도 정도 해볼까? 봐봐, 이렇게 평행하면 여기는 이렇게 가면 이게 마이너스 몇 도야? 180도인 거야. 그럼 여기서 몇 도만큼 더 가야 돼? 30도만큼 더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게 마이너스 210도다.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이 동경을 양의 값으로 표현한다면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 150. 그쵸, 150도죠. 왜?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되니까? 36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경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알파도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그냥 특수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의 알파도는 0 이상 360도 미만인 각도를 얘기를 한다. 이해가요? 일반각 중에 하나, 그건 이제 특수각이라고 수업 시간에 부를게. 자, 그럼 이제 각에 대한 걸 배웠으면 두 번째는 새로운 각의 단위를 하나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각의 단위. 아니다. 이거 하기 전에 참고로 이거 먼저 하고 넘어가자. 사사분면에다 얘들아, 우리가 일사분면이라고 하면 보통 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는 작아야 돼? 90도. 근데 얘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은 360도 n에다가 뭐를 더해? 알파도. 360도 n에다가 뭐를 더해? 90도. 이렇게 표현하면 일사분면의 각인 거야. 이해되니? 여기 있는 일사분면의 각을 표현할 때는 이것도 일사분면의 각이지만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 가도 일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사분면의 각은 90도에서 몇 도 사이야? 180도 사이잖아. 근데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n만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3사분면의 각은 채비는 어떻게 표현하겠어? 360n 더하기 180보다 크고 360n 더하기 275. 그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4사분면의 각은 360도 n 더하기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 n 더하기 36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의 단위. 우리 각의 단위 하면은 도밖에 없죠. 도. 근데 새로운 단위를 하나 배워요. 라디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라디안에 대한 정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되게 간단해.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 반지름이 R인 원. 근데 얘들아, 지금 이렇게 보면 얘가 부채꼴이죠. 그치? 그러면은 반지름이 R일 때 요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그런 부채꼴이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할 수 있죠. 왜냐면 이 원주의 한 바퀴가 뭐가 돼? 2파이 r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원의 둘레는 r보다 큰 값이니까 이렇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그런 부채꼴을 찾을 수 있다고.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도 r, 호의 길이도 r.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요 중심각의 크기 있지. 얘를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각의 새로운 단위야. 반지름의 길이가 r, 호의 길이가 r인 거. 느낌이 안 오죠?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요번에는 호의 길이를 r만큼 늘렸어? 그러면 요 부채꼴, 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뭐가 될까? 여기는 몇 라디안이겠어? 여긴 2 라디안인 거야. 2 라디안.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반원의 호의 길이는 뭐가 되니, 얘들아?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r이죠. 그럼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 2r일 때 2 라디안이죠. 그럼 반원일 때 중심각의 크기는 몇 라디안일까? 파이 라디안이겠죠. 이해되니? 채빈이 이해돼? 유란이는? 그럼 반원은 몇 도야? 중심각의 크기가?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게 관계예요. 라디안은 주로 여기다 쓰지 않아. 그냥 파이라고만 하면 그냥 라디안으로 해석하는 거야. 파이는 180도. 우린 요걸 이제 외워야 돼.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연습은 뭐냐면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거야.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도법. 자, 30도야. 얘를 라디안으로 고치잖아. 그러면은 180도에다가 몇 분의 몇을 해야 30도가 돼? 6번에. 그럼 얘가 이제 6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야. 그럼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지. 60도는 그렇지 3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4개를 가지고 다른 각도들을 많이 구해요. 만약에 135도야. 그러면 45도를 몇 배 하면 돼? 3배 하면 되지. 4분의 3파이 이렇게 쓴다고. 만약에 210도야. 그러면은 30도를 몇 배 하면 돼? 6분의 7파이 이렇게 적는다고. 그럼 도아야 마이너스 150도래. 그럼 얘는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유란아 315도래? 그럼 얘는? 음,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360도래. 도현아 뭐가 돼? 2파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바꾸는 게 호도법인 거야. 그럼 반대로 라디안을 뭐로 바꾸는 것도 존재할까? 도로 바꾸는 것도 존재해. 그럼 이걸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만약에 3분의 2파이야. 그럼 도로 고칠 거야. 그럼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 곱하기 3분의 2는 뭐가 돼야 돼? 120도. 이렇게 고치는 거야. 파이 자리에 180도만 집어 넣으면 돼요. 6분의 7파이래. 채비는 뭐가 되겠어? 210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10파이래. 도화야 뭐가 되겠어? 1800도. 이렇게 된다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가계 단위 우리 뭐 배웠어? 라디안.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일반각 같은 거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반각 세타는 360도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럼 세타는 360도가 2파이잖아.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알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물론 알파도도 라디안으로 바꿔서 표현은 해야 되죠. 봐봐. 자, 180도가 뭐라고? 파이. 그럼 1도는 뭐가 되는 거야? 180분의 파이. 그럼 알파도는 뭐가 되는 거야? 180분의 파이 알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들아, 파이는 3.14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다. 원주율.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책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부채꼴의 후의 길이와 넓이, 이걸 이제 우리가 라디안을 가지고 표현해 볼 거거든. 자, 우리 이제 예전에 이렇게 원이 주어졌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리고 여기가 알파도래. 그러면은 이 부채꼴, 요 부채꼴에 코의 길이, 이걸 구하려면 한 바퀴가 뭐가 돼? 2파이 r이죠. 거기에다가 360도분의 알파도, 이게 호의 길이였다고. 맞니?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360도분의 뭐였어? 알파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도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저 녀석을 좀 표현을 해보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r, 호의 길이를 l,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 라디안이거든. 근데 360도 2파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가 남아? r 세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와 이 중심각의 크기를 곱하면 뭐가 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야. 자, 넓이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 라디안이잖아. 근데 360도가 2파이란 말이야. 파이 지워지죠. 그럼 뭐가 돼야 돼?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이렇게 돼버려. 이해되니? 근데 봐봐 얘들아, L은 몇 세타래? r 세타지. 얘가 r 곱하기 r 세타잖아.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로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에 뭐가 된다? R 제곱 세타가 된다. 이해돼? 이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 가지고 우선은 앞에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1번. 다음 각을 360도 n 더하기 알파도의 꼴로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어때야 된대? 작아야 된대요. 자, 근데 이런 거 신경 써야지. 알파도는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다라는 거. 자, 마이너스 500도야 얘들아. 원래는 마이너스 360도 빼기 140도인 거잖아. 근데 얘를 양수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2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220도.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220이 알파가 되는 거지. 1번에서. 자, 2번은 마이너스 300도잖아.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60도. 그럼 이때 알파는 60인 거야. 자, 얘는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더하기 260. 그러면은 알파는 260인 거고. 얘는 양수네. 360도 더하기 40도. 알파는 40인 거야. 얘는 360도 더하기 340도예요. 알파는 340.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거는 4번인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이 2번 문제 같은 거를 제일 많이 실수해. 일사분면의 각이잖아. 일사분면의 각이야. 이만큼이 세타라는 거야. 좌표평면에서 얘들아, 여기 x축 양의 방향 있잖아요. 여기가 시초선인 거야. 그럼 3분의 세타는 3분의 세타라는 거는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3분의 세타야. 그럼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은 1사분면.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저런 각이 아닌 뭐로 표현한다 그랬어? 일반 각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해되니? 각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 360도 n을 빼먹었다. 자, 그럼 3분의 세타래. 그럼 3으로 나눠 다. 그럼 120도 n보다는 크고 120도 n 더하기 30도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자, 얘들아, 여기 n에다가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은 3분의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요렇게. 자, n의 값이 1이야. 그러면은 120도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150도. 그럼 120도. 그리고 여기 150도. 이렇게 있겠죠. n이 2면 240도와 270도. 그럼 240도는 여기 있을 거고 270도는 요 녀석이겠지. 근데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다시 360도가 되지. 그러니까 한 바퀴 어때? 돌죠.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인 거야. 그래서 제 1, 2, 3, 4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3번 문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
근데 그 책에 보면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거든. 근데 그걸 외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돼. 자, 세타는 0도부터 360도 사이야. 그냥 일사분면에 여기 어딘가에 이게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5세타는 세타보다 어때? 큰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뭐야?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요만큼을 더 가면 세타. 또는 몇 바퀴를 돌아서? 두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가도 세타. 이런 거겠지. 그러면 이게 5세타인데 얘와 얘의 관계는 결국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5세타는 몇 바퀴를 돌고 얼마만큼 더 가는 거야? 세타만큼만 더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4세타는 360도 n이 되는 거죠. 그럼 세타는 뭐가 돼? 90도 n인 거야.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 이해가? n의 값이 0이면 뭐가 돼? n의 값이 1이면 90도, 2이면 180도, 3이면 360도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요 세 개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이거는 밑에 있는 유제를 다 풀어볼 거거든? 내가 2개 더 하고요. 나머지 하나를 시켜볼게요. 자, 326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대. 자, 좌표 평면에서 지금 세타가 몇 선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2선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이 세타거든? 근데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대. 일직선. 이렇게. 근데 방향이 반대래.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4사분면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그럼 봐봐. 이만큼이 7세타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을 더 가도 7세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자 봐봐. 7세타라는 건 무조건 여러 바퀴를 돌고 더하기 세타만큼 갔는데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몇 도만큼 간 거야? 180도만큼. 180도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자. 6세타는 360도 n 더하기 180도죠. 세타는 60도 n 더하기 뭐가 돼야 돼? 3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n의 값이 0이야. 30도. 범위 안 들어가지. 1이어도 안 들어가죠. n의 값이 2면 어떻게 돼? 세타는 150도. 요거 하나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밑에 있는 것도 해볼게. 327번도. 요번에는 세타와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 대칭이래? X축 대칭이래. 자, 여기가 세타야. 근데 4세타를 나타내는 게 쟤랑 X축의 대칭이래.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지. 이만큼이 4세타가 될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돌아서 이만큼을 가도 4세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돼.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어때? 같죠? 근데 단지 뭐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야. 여기는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세타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4세타라는 건 360도 n에다가 얼마만큼? 마이너스
세타만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넘기면 5세타가 뭐가 돼야 돼? 360도 n. 그럼 세타는 72도 n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랬을 때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각의 크기의 뭐를 구하래? 합을 구하래.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216도죠. 근데 이거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뒤부터는 다 안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돼야 돼? 216도. 이게 답인 거야. 알겠지? 328번 해봅시다. 유란히 했어. 한번 볼까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래.
거니까 이렇게 이만큼을 세타라고 생각을 하자. 세타가 0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y축에 대칭하면 이제 요 동경이 3세타인 거거든. 근데 봐봐, 여기를 기준으로 y축 대칭을 한 거잖아. 그럼 요 각이랑 요 각이 어때? 같죠. 여기도 지금 세타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이만큼을 가도 3세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이만큼을 가도 3세타라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세타는 360도 n에다가, 자 얘들아, 여기가 세타라는 거는 요 각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80도에서 뭐를 뺀 거야? 세타를 뺀 거죠. 이해가? 그래서 여기 플러스 180도 빼기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4세타는 360도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세타는 90도 n 더하기 뭐가 돼야 돼? 45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n이 1이면 뭐가 돼? 135도죠. n이 0일 때도 있구나. n이 0이면 45도. 2면 어때? 180도 넘어가지. 그래서 요 두 개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되죠? 좋아요. 자, 그 다음 호도법.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옳지 않은 것은 파이가 뭐야? 180도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15도거든. 15도 곱하기 5는 75도. 이건 맞네. 자, 얘가 또 180도죠. 이렇게 약분하면 36도. 36도 곱하기 4는 144도죠. 틀렸네. 2번이 정답이네. 자, 180도 약분하니까 30도 마이너스 390도 맞네요. 자, 이거 조금 전에 여기 10분의 8, 12분의 8, 15도 1번에서 했지. 약분하니까 60도, 그래서 600도. 이거도 맞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래. 300도. 300도는 60도 곱하기 5잖아. 그럼 60도가 3분의 파이. 그래서 이게 3분의 5파이인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2m 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은 얘가 마이너스 210도는 얘들아 양의 각으로 표현하면 몇 도랑 같을까? 100? 50도랑 같은 거죠. 210도랑 150도를 더하면 360도니까. 이해돼? 유난히 이해가요? 그럼 얘는 30도 곱하기 5잖아. 30도가 뭐야? 6분의 파이지. 그래서 얘가 6분의 몇 파이가 돼야 돼? 5파이. 그래서 얘는 2m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다.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래.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 자,
그럼 세타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파이잖아. L은 R 세타 이게 성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2파이는 4세타. 세타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넓이 S는 2분의 1에 뭐가 성립해야 돼? R, L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2분의 1에 반지름 곱하기 L은 뭐가 돼? 2파이. 그래서 답은 4파이. 이것도 좋고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16. 근데 세타가 2분의 파이. 그래서 4파이. 이것도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 7번 문제. 칠번 문제는 얘는 조금 그냥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문제여서 이걸 먼저 설명하고 쟤를 그냥 풀게. 길이가 A인 아니다. 길이가 A인 둘레의 길이가 A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어. A는 상수고요. 둘레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을 만들어라. 그럼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여기가 2구, 2구, 여기가 6인 거지. 이게 10인 걸 만든다고 치면. 그리고 뭐 3이고 3이고 이렇게 4인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부채꼴의 둘레랑 이 부채꼴의 둘레는 어때? 같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들은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그 중에 넓이가 가장 큰 거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2R 더하기 L인 거죠. 근데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인 거야. 이해가? 그럼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두 가지가 있지. 2분의 1 R제곱 세타랑 2분의 1 RL. 그 중에 뭐 이용해야 될까? 그쵸. RL 이용해야겠죠. 이 관계 때문에. 그러면 이 식에서 L은 뭐가 돼버려? A-2R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 R에 A-2R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할까?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AR 이렇게 돼버려. R에 관한 몇 차식이야? 최고차계수가 음수지. 그러면 위로 볼로 뭐가 존재하겠어? 최대값 존재할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이렇게. 이해되니? 끝났죠. R의 값이 뭐일 때? 4분의 A일 때. 최대값은 뭐가 돼? 16분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반지름이 4분의 A래. 그러면 호의 길이는 뭐가 될까? 합쳐서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더하면 얼마야? 2분의 A잖아. 그러니까 L의 값이 2분의 A가 돼야 된다. 이해되니? 그러면 도화의 중심각의 크기는 몇 라디안이 돼? 여기에다가 몇을 곱해야 얘가 되는 거야? 여기 2라디안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반지름과 호의 비가 1대 2. 이때가 넓이가 최대라고. 그럼 봐봐. 7번 문제.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 구하래. 둘레의 길이가 8이래. 여기가 R이면 여기가 몇 R이어야 된다고? 2R. 그럼 둘레의 길이가 4R이죠. 이게 8이야. 그럼 아래 값은 뭐가 돼야 돼? 2.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4. 중심각의 크기는 2R이야. 그러면 세타는 2가 되는 거고 넓이 S는 2분의 1에 R, L 뭐가 돼야 돼? 8에서 4 이렇게. 알겠니? 상황을 좀 기억하면 돼 이거는. 여기 봐봐. 337번도 봐봐.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야. 그때 뭘 구하래? 얘는 무조건 뭐야? 2야. R, 2R. R. 4R이 뭐가 돼야 돼? 20. 아래 값은 5. 5. 여기가 10. 2분의 1에 R, L. 50이니까 25.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좋아요. 자, 연수 문제에서 345번 문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왜 클릭을 안 나와? 아니 그때도 잘라가지고 전혀 안 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 문제는 우리 요 공간을 잘 봐야 돼. 요 공간을. 여기 공간을 잘 봐야 돼. 이 공간은 자 봐봐. 부채꼴 AOB 중심각이 6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아니 이 부분이 이해가? 그리고 또 하나는 A5 5-B인데 요 부채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거지. 근데 우린 S1에서 S2를 어떻게 하래? 빼래.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지금 요 녀석을 내가 S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S2라는 거는 아니 미안 부채꼴 AOB라는 거는 S2에다가 뭐를 더한 거야? S를 더한 거죠. 이해돼 안 돼? 여기가 S2잖아. 여기다가 요 S를 더했다고. 그게 OAB의 부채꼴의 넓이잖아. 그럼 봐봐. 부채꼴 A 5-B야. 그럼 얘는 S1에다가 뭐를 더한 거야? S를 더한 거야.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래? 빼라. 이 말인 거지. 그럼 즉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부채꼴 A5-B에서 부채꼴 뭐를 빼라? AOB를 빼라. 이런 거야. 그럼 부채꼴 AOB는 어떻게 돼? 부채꼴 AOB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 3이잖아. 그럼 부채꼴 AOB는 2분의 1에 3제곱의 중심각의 크기가 뭐가 돼야 돼?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5-B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1에 3제곱에 요 각의 크기는 뭐가 될까? 요 각의 크기는 뭐가 될까? 여기가 6분의 몇 파이가 되겠어? 5파이죠. 여기가 6분의 몇 파이가 돼야 돼? 5파이. 왜냐면 이게 말은 뭐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요 각이 6분의 5파인 거야. 6분의 5파이. 그래서 6분의 5파이. 6분의 11파이. 여기가 6분의 5파이니까 미안. 여기가 6분의 11파이다. 여기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는데 2분의 9는 공통이야. 6분의 11파이에서 6분의 5파이 빼면 6분의 몇 파이가 돼야 돼? 6파이죠. 2분의 9파이? 이게 답이겠다. 보기 답이 있나? 없네. 틀렸네. 잠깐만. 뭐지 못했지? 6분의 5파이, 6분의 11파이. 6분의 11파이가 아니구나. 360도에서 빼야 되는구나. 6분의 7파이구나. 뭐야, 왜 11파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2분의 9 곱하기 6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이게 답이다. 이해되죠?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우선 하고 숙제 먼저 체크해 줄게. 오늘 거의 방학 같은 느낌이겠는데? 숙제가 유형 7개야. 헐. 전 많아서. 소금 컴수가 진짜. 유란이 주먹을 불끈 졌어 방금. 유형 7번까지만 숙제입니다. 근데 삼각함수가 이론이 많아요. 기억하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 지금 다 틀렸잖아요. 그냥 기본 문제도 다 틀려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할 거예요. 뭐를 한번 풀어볼까? 우리 346번 한번 해볼까요? 346번. 컨닝하면 안 되는데.
보조선을 그어야 돼, 도현아. 중심과 여기까지 여기 보조선을 좀 그어야 돼. 얘들아, 우선 상황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해돼.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랑 둘레 호의 길이 나왔으니까 3분의 파이 r이 2파이가 된다라는 걸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선을 이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내접원의 중심에서 이 접전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제일 편하거든. 그럼 이제 요 각이 60도의 절반이니까 30도 이렇게 돼 버리죠. 그럼 요 각이 뭐가 돼야 돼? 60도야. 그럼 봐봐. 내접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할게. 그럼 이 길이 A거든. 근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60도니까 2대 몇이 돼야 돼? 1이죠. 이게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2A가 돼야 돼. 그럼 3A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A는 2죠. 따라서 원의 넓이는 4파이.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되니?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들 하고 이거 질문했던 것들 오답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